자,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태조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내세워서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내세웠다. 자, 북진 정책은 고려의 고구려 계승 정책이었고, 우리가 또 유사한 정책으로 보자면 첫 번째는 서경을 중시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도 포함이 될까요?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한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같이 북진 정책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2번 광종은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하는 노비양건법을 시행하였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노비들은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3번 광종은 과거제를 시행해서 유교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했다. 인재를 등용하면 황제권이 강화되겠죠. 이것도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번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로 나라를 통치 이념을 삼았다라고 배웠었죠. 자, 2번입니다. 통치체제 정비. 자, 설명이 맞는 것은 O, 틀리면 X네요. 3, 4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4 관리 비리 감찰. 요거는 조선이에요. 조선의 3, 4는 이런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어사대라고 해서, 그 사헌부라고 해서. 근데 고려는 아니겠죠. 고려는 회계 기관이에요. 단순 재정 회계 기관입니다. 자, 2번 중서문화상의 낭사와 어사대가 도병마사에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중서문화상에서 낭사와 어사대는 대간이라고 불러서 요거는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죠. 도병마사에 모이는 사람은 중서문화성의 높은 사람, 중서문화성 재신, 그 다음에 중추원, 중추원의 추신, 요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제추회의라고 불렀어요. 틀렸고, 3번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었고, 군사 행정구역에는 양계는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자, 오도에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 맞는 말이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다음은 문벌사회 동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고르면 되겠네요. 묘청은 금나라를 정벌했고, 서경을 천도했고, 그리고 묘청의 사상은 풍수지리 사상이 되겠죠. 풍수지리. 자, 그리고 김부식은 금나라한테 엎드리자고 했으며, 금나라 엎드리고 나서 서경 천도를 반대했고 개경파였습니다. 개경파. 자, 그리고 김부식은 유교 사상을 정리했던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물음에 답하시오. 예종과 인종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된 사람은 이자겸이었죠. 자, 묘청은 서경 세력이 서경천도를 추진할 당시 내세웠던 사상은 풍수지리설이라고 했었습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자, 5번 무신정권입니다. 자, 천민 출신의 집권자는 이의민. 무신정권 초기에는, 무신정권 초기라고 하는 것은 이의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의민까지가 되겠죠. 중방이었고, 자, 정방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후가 만든 무슨 기구? 인사행정기구가 되겠죠. 자, 3번 최후 때 강화도에서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삼별초였고,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는 망소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객관식입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네요. 자, 고려 건국, 신라 항복, 후백제 멸망입니다. 고려 건국은 918년, 신라 항복은 935년, 자, 후백제 멸망은 936년이 되겠죠.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1번 궁예가 처도해서 건국하였다. 고려 건국자는 왕건이 되겠죠. 2번 경순왕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경순왕 항복 전에 견훤이 먼저 고려에 귀순을 하죠. 고려 견훤 귀순. 그 다음이 신라 항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죠. 자, 나머지 거는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후삼국이 가지는 역사적 의, 후삼국 통일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이 이룬 최초의 통일은 누구다? 신라죠.
새로운 민족 문화의 발전 토대 맞고, 진골귀족이 새로운 정치세로 등장한 건 신라죠. 네. 네, 삼국 출신뿐 아니라 발해 유민까지도 포용하였다. 정답이 되겠죠.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태조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한 목적으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이제 호족들하고 혼인관계를 맺었구만. 그 다음에 왕시성도 하사했네요. 그 다음에 중앙 고관의 출신 지역을 사심관으로 삼고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잡았다. 호족을 포섭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객관식 4번 훈요 10조 많이 출제가 되죠. 태조의 정책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거란을 배척해라, 서경을 중시해라, 각각 북진 정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고구려 계승의 고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계승의 북진 정책 내용 잘 정리해야 돼요. 북진 정책 엄청 많이 나와요. 5번 기억 왕이 할 일로 옳은 것은, 자, 쌍기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쌍기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과거제를 수입할 때 도움을 준 중국인이었죠. 그러면 누굴까요? 광종이 되겠죠. 광종의 업적을 고르면 되겠네요. 훈요 10조를 남겼다. 태조.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태조 안건. 자, 노비안건법 시행. 반대 세력 숙청. 반대 세력이 호족이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최승로가 왕에게 건의한 내용이네요. 시무 28조가 되겠죠. 시무 28조. 자, 이러한 건의의 내용을 수용한 왕의 정책이네. 성종이네요. 맞죠? 우리 성종 내용 정리해 볼까요? 1번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광종. 발해 유민을 수용하였다. 이거는 뭐 태조가 되겠죠. 자, 연등의 8관에 중시한 것도 태조. 12목에다가 지방간 파견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칭제 건원은 광종이 되겠죠. 자, 7번 볼까요? 7번. 이것도 시무 28조 중에 한 개죠. 불교를 믿는 것은 뭐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라를 통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유교를 도입해라. 이걸 말한 사람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니까 최승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훈요 10조가 아니고 시무 28조. 시무 28조. 자, 과거제 시행을 건의하고 있는 내용. 이것도 과거제니까 광종 쌍기가 되겠죠. 자, 3번 불교 행사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불교 행사 축소를 주장하고 있고, 호족을 숙청하는 배경이 된 것은 광종 때니까 관계가 없고, 성종이 유교로 나라를 통치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통치제도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거 도병마사였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자적인 귀족회의 기구였죠. 자, 왕명 전달하는 곳은 중추원, 풍기문란 단속하는 곳은 어사대,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들어갈 것은 순서대로 도병마사, 중추원, 어사대네요. 도병마사, 중추원, 어사대. 5번 기억에 들어갈 것, 도병마사는 고려의 독자적이죠. 당의 제도를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수용한 것은 이성육부죠. 자, 낭사와 어사대 관리로 구성되어 있는 건 대간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 무신정권 시기 최고 권력기구가 된 곳은 중방이죠. 중방. 그리고 최충원 때 무슨 도감이 생기면서 교정도감이 생겼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빗끝인 지역이네요. 우리 고려는 5도 양계의 지방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빗끝인 지역은 뭐다? 양계 지역이 되겠네요. 이 양계 지역은 무슨 행정구역이고 군사행정구역이고, 파견됐던 관리는 병마사가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는 진이라고 하는 작은 행정구역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에 안찰사가 아니고 병마사가 되겠죠. 진이란 지역에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진군, 2군 6기가 설치된 곳은 수도죠. 수도, 중앙군이에요. 자, 국경선 지역에 있었던 군사행정구역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는 9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9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이 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뭐가 있었다? 속현이 있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했어요. 모든 곳에 지방관이 파견된 게 아니고, 이 속현은 지방관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실질적으로 다스린다?
향리의 실질적 지배가 있었다. 이거를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국경지대에 설치된 거 양계, 군사행정구역 양계, 천민이 거주하는 지역 아니었고 향부곡소라고 불렸다. 요게 특수행정구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12번입니다. 고려 최고 교육기관 쉽죠? 정답은 4번 국자감이고 나중에 뭘로 바뀐다 했죠? 고려의 성균관도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3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건데 시는 진작 과거의 뜻을 두었다. 과거. 그리고 가문의 은덕을 입어서 관리가 되었다. 이건 음서죠. 음서. 과거제도와 음서제도로 구분하는 문제네요. 1번 문과, 무과는 없어요. 무과는 없었다 했죠. 승과가 있습니다. 광종대에 시행되었다. 맞는 말. 음서 맞는 말. 고려의 귀족적 특성 보여주는 거 요거 플러스 공음전이라고 하는 관리들에게 주는 월급 제도가 있었어요. 공음전. 요거 두 개가 뭘 의미한다? 고려는 무슨 사회다? 귀족 사회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5번에 이미 관리가 된 음서로 관리가 된 사람이 기업에 응시하기도 하였다. 네, 고급 그러니까 높은 귀족이 되려면 높은 공무원 등급이 되려면 과거 시험을 응시했었어야 했다. 그래서 정답이 틀린 것은 1번. 네, 14번 밑주신 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신라의 육두품 출신들과 신방 호족들이 이제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 가문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제 가문이 장악을 했다. 문벌이죠. 문벌. 귀족층이 되겠습니다. 자, 군현의 행정 실무를 담당한 건 향리. 노비안건법으로 타격 입은 거는 지방의 호족. 빈공과에 응시했던 건 옛날에 육두품, 골품제로 관직 승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육두품, 음서와 공음전으로 권력을 유지한 거 정답 5번이 되겠네요. 1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인물은 인종과 예종의 인척관계, 외척세력, 이자겸이 되겠습니다. 이자겸은 대표적인 문벌이죠. 자, 1번 이자겸의 날을 진압한 것은 틀렸고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정답이죠. 이자겸하고 김부식은 금나라하고 어떻게 했다? 사이가 좋고 싶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금나라하고 강력한 나라에게 주로 엎드렸죠. 정답이 2번이고 자, 요 세 가지는 묘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 칭호, 국호, 대위, 풍수지리설 다 묘청이었어요. 자, 그 다음은 16번입니다.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가 말하는 명당이다. 그러면 이거는 묘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서경이 중요하다. 무슨 지리설? 풍수지리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17번 서경을 중시한 우리 묘청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금나라 정벌하자. 이자겸이 아니죠. 이자겸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발해를 밀망시킨 거란도 공격하자. 거란도 없어요. 칭제권원, 기업관,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볼까요? 지도에 반란이네요. 여기 묘청이라고 적혀있으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자겸과 척준경이 주도하였다. 그건 이자겸의 날이겠죠. 무신 정권의 수탈에 저항하였다. 이건 하층민의 반란이었던 망이망소의 난, 뭐 이런 게 되겠죠. 3번 광종의 왕권 강화 정치 전혀 관계없고 서경천도에 반대하여 나를 이끌었다. 이거는 김부식이 되겠죠. 자, 묘청은 김부식의 진압군에게 진압이 됐으니까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이자겸의 난하고 묘청의 서경천도 요거 공통점은 문벌사회의 동료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문벌사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다음 20번 무신정변 발생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돼 있네요. 의종의 실적,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농민 천민의 전국적인 봉기는 무신 정권에서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과거를 통한 신진 세력의 정계 진출은 나중에 원간섭기 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벌어진 상황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하던 길에 신하들하고 술을 마시던 중 무신들에게 뭐 치욕을 주고 뺨을 때리고 이런 내용이죠. 이거는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이때 무신들이 문신들을 많이 살해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인물은 무신 정권을 안정시킨 사람이고 교정도감을 만들었다. 핵심어가 나왔죠. 교정도감 만들면
최충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최후 정권의 군사적 기반입니다. 정책 조언 자문 역할은 서방이겠죠. 군사적 기반을 만든 건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자, 인사행정기구로는 정방을 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24번 다음 봉기가 일어날 상황으로 맞는 것은 지금 보니까 만적의 난, 망이 망소의 난, 김삼이 효심이니까 무신정권 시기가 되겠네요. 무신정권 시기 때는 능력이 더 강조됐었죠. 맞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거란의 침입이 계속된 것은 아니고 12목의 지방간 파견된 것도 성종 때고 무신정권으로 무신이 권력을 잡았다.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돼 있네. 야, 높은 관직에 얻은 천민이 많이 나왔다. 이음인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천민이 주도한 신분 해방 운동이었다. 만적의 난이었어요. 맞죠? 만적의 난. 만적의 난은 노비 봉기였어요. 맞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광종은 7년에 노비를 조사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하였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한 노비들을 억누를 수 없었고 주인을 업신 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다. 1번 노비안건법이죠. 노비안건법에 시행한 결과 수업 때 진행한 내용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고 호족에 양인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뭐가 증가했다. 재정이 확충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다음 주장을 펼친 세력 묘청이겠죠. 안 봐도 서경에 대화궁 30여 곳에 벼락이 떨어졌다. 만약 그곳이 아주 중요하고 좋은 땅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서경 지방은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이동하시면 백성들이 안 좋아할 겁니다 라고 되겠죠. 다음 주장을 펼친 세력은 서경 천도를 반대하는 세력이네요. 그래서 김부식이 되겠죠.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이고 이들은 금나라에 대한 무슨 관계? 사대 관계를 통해서 고려의 안정을 추구했고 문제에서 대외 관계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금나라하고의 관계를 적어야 되겠죠. 28번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가 그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망이 망소의 난이네요. 명학소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특수행정구역이라 불렀고 좀 일반 지역보다 차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반 지역보다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했고 거주 이전이 안 되는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는 등 차별 대우를 받았다. 특히 이 소 지역은 뭘 주로 생산하는 곳이었다? 수공업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윗글에 봉기가 일어난 원인을 서술하시오 돼 있네요. 무신정권 시기에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점점 뭐되면서 약화되면서 세금이 과중하게 부과되니까 세금 부담에 대한 반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